내일 오후 12시엔 또 제가 강의합니다. 아까 상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에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난 이걸 갖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에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투자하는 인생을 나중에 돌이켜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의 찰나 스쳐가는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그 종목이 나한테 뭔가 뭐 회장하고 내하고 친구가 아니고 뭐 사장하고 친구가 아닌 이상을 사실 그 기업은 나한테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왜 기업을 사랑을 합니까? 기업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내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업에 왜 사랑에 빠지는지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왜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는 BG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BGF 5,6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네요. 3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BGF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역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은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네, 경기가 힘드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마트는 좀 많이 살 수 있는 대신에 싼 편인 거고요. 또 편의점은 좀 소량을 살 수 있는 대신에 조금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요. 저는 점점 편의점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라든가 하실 때 많이 사놓고 버리는 경우들 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사자라는 주의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의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앞으로 더 도드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어릴 때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엄마 용돈 좀 줘 하면 돈 없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살게 되면 변수도 굉장히 많고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왕창 줄이게 되지만요. 1인 가구들은 의외로 돈 나갈 구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비에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능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가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소비 관련주로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편의점 관련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놓쳤죠. 또 내려왔을 때 하는 게 맞죠. 그 말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 그때 6,0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멀리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걸 66,000원에 사셨어요. 9%인데요. 일단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권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뭐 사람들 예금도 많이 받아놓고 이랬었을 때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라든가 뭐 토스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단점이 뭐였냐면은 대출을 빨리 땡겨야 돼요. 장사는 어쨌든 얘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이 대출이거든요. 그럼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1금융권에서 많이 해놨으니까 얘들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자는 싸게 해줄게. 그리고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해줄게 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출해줄게도 심사? 노 빨리 해줄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인터넷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은요 막 다시 폭등하고 올라온다면 그건 정말로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인터넷 은행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카카오뱅크는 한 10,000원대까지도 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전 정리하는 게 맞다. 추가 매수하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상승해서 이어진다면 30,0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반토막이 나더라도 손절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장기로 가져가신 데에서 나쁠 건 아닙니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10,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10,000원에 추가 매수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간다면 그만큼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겪어가지고 가져간다면 저는 한 4년, 5년을 보고 투자해서 하셨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라는 게 끝없이 가는 건 아니고 아마 2년 정도 뒤에는 인하기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얘도 다시 수혜가 점점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등시 그냥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 반토막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노터스를 보도록 합니다. 노터스 이런 거 왜 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빠졌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졌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거 빠졌다고 지금 무섭네요 하시면 이거 왜 사셨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급등했다 빠지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지 지금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지 갈 길 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10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요. 20도 움직이고 30도 움직이는 거죠. 근데 0에서 10까지 움직이는 기업은 20이나 30은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우면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거 하셨어야죠. 삼성전자는 1년 내도록 가져가도 30%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움직여봤자 1, 2%,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지금 급등을 700%, 800% 하고 막 떨어질 때도 막 90%, 80% 박살나는 기업인데 이거 지금 뭐 한 10%, 뭐 7% 빠졌다고 지금 무서워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거는 약간 고수들이나 들어오는 자리인 거지 초보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자리에 들어갔으니 무서운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그 옛날에 대장금 때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홍시 맛이 왜 나냐고 물으면 홍시 맛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거 이게. 무서운 자리에 샀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가 무서운 자리에 사놓고 무섭다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무서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은데요.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4,700원 정도까지는 뺐다가 갈 수 있는데요. 뺐다가 올라오면 5,5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반등 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단기 반등 때 바로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이런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조금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뒤에 아마 10,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무섭다면 저는 그냥 빨리 본전에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